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입니다. 유상임 후보자에 대한 지난 9일 청문회를 마치고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끝난 뒤에도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의 의지는 장관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훈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후보자는 스스로 약속한 대로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법화 유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더니 이제는 자질도 도덕성도 염치도 없는 인물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낙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사 참사로 인사가 망사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26명의 인사를 국회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고 거부권 행사는 19번이나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생성형 AI도 써보지 않았고 R&D 예산과 관련한 법규도 모르고 최근 이슈가 된 통신사찰 관련 과기정통부의 업무도 모르고 또한 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등록제로 바뀐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교육공무원이 현직 검사장이었던 동생의 집에 자신의 차남을 위장 전입한 것도 큰 문제이고 대학 교수인 배우자는 35억 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 12채를 보유하고도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무려 18차례나 압류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상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함으로 가득 찼다. 특히 장남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 22일 미국의 불법 체류와 관련한 비자가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미국 불법 체류와 관련해 비자가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하는 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차례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더구나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서면 답변과 달리 8월 4일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8일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보지 않았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다가 의료기관의 서류를 보고도 자신의 억지 답변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팀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를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류에 적시된 아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아파트 매니저의 경찰 신고로 미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 강제 입원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려주자 후보자는 청문회 전 자료를 보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아들의 진단서를 자신이 굳이 다 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비정함을 보여줬다. 이런 부도덕하고 정책 능력이 부족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국가공무원이자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과방위 야당 전문위원들은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의 임명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유상임 후보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묻지마 임명 강행을 중단하고 더 적합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상임 후보를 거부한다. 2024년 8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원,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지금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과 함께 첨부 서류가 있죠. 첨부 자료가 이제 유상임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게 첨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본질은 유상임 후보자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팠던 아들을 방치했고 심지어 미국에 혼자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하고 결국은 2013년 2월 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한국으로 데리고 귀국했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치 의혹을 추궁하는 데 대해서 청문회 내내 유 후보자는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유 후보자 스스로 제출한 병원 기록을 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유 후보자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병원 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3년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기록은 환자의 부모, 그러니까 후보자를 포함한 부모의 면담 결과로 적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을 부모가 모를 수 없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서 2013년 2월에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아이가 하숙하던 하숙집 주인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1년 반 전에는 직접 통화를 하면서 아이가 아픈 사실을 짐작하게 됐고 또 1년 전에는 구체적으로 환부, 그러니까 후보자가 환자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서울대병원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내내 아이가 아픈 줄 몰랐다는 거짓 해명을 했고요. 본인이 또 분리할 때 위장 전입을 왜 했냐, 불법 체류를 왜 했냐 이런 추궁에는 또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아이의 상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 떠나서 거짓 해명으로 청문회에 임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부모로서 아픈 아이를 방치했다. 이런 점을 간과할 수 없어서 부적격 후보자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